매달 흔히들 통장에서 인공지능을 조용히 미래 기술이라고 하지만 아주 하죠. 확실하게 근데요, 빠져나가는 넷플릭스. 어쩌면 그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국가가 사회 전체를 AI로 어떻게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 아주 거대한 청사진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청사진의 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바로 병원입니다. 정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AI로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병원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 전체를 바꿀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 그 첫 단추인 셈이죠. 첫 번째 장은 병원에 체크인한 AI입니다. 정부가 왜 하필 병원, 그것도 공공의료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시작한 걸까요? 그 진짜 목표가 뭘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42억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전국의 주요 병원 17곳에 AI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그냥 돈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제부터 AI는 의료 인프라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도 첨단 기술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죠. 먼저 밤낮 없이 일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AI 분석으로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서 환자들을 돕고요. 복잡한 의료기록 관리 같은 건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의료 서비스 격차를 허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계획은 정말 멋진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대와 함께 아주 현실적인 우려가 딱 섞여 있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 AI 도입에 완전히 찬성하는 의사는 47.7%, 절반이 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 무려 74.3%가 꼽은 게 바로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만약 AI가 실수로 오진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의사, 병원, 아니면 AI 개발사.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뒤를 오진 가능성과 기술적 불안정성이 잇고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아직은 큰 벽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병원 밖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AI의 영향력은 병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바로 이 공간, 우리의 일상이 이미 AI에 의해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구하는 방식부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발품 팔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앱에다가 역세권이면서 남향이고 좀 조용한 동네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말하듯이 입력하면 AI가 순식간에 완벽한 집을 찾아주죠. 도로 위에서는 어떨까요? 한국도로공사는요, AI를 통해서 수많은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위험한 구간을 예측합니다. 말 그대로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고를 미리 막아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건설 현장에도 AI가 디지털 안전요원으로 투입됩니다. AI가 달린 CCTV가 24시간 현장을 지켜보다가 누가 안전모를 안 썼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즉시 경고를 보내는 거죠. 사고가 날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집, 도로, 건설 현장, 이 모든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더 이상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처럼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 즉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AI가 무엇을 하는지 봤다면 이제는 누가 이 기술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른바 AI 골드러시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는데요. 수년간 씨앗을 심고 물을 주던 연구개발의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이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해져요. 주요 기업들의 2025년 예상 매출액을 보세요. 셀바스 AI가 무려 1,125억 원, 코난 테크놀로지도 3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제는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매출이 발생하는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업계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더 이상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팔리고 있다는 현실. 즉, AI가 드디어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이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그럼 이 모든 변화는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기계의 엔진룸 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 동력은 바로 추론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죠. 하지만 추론은 그 학생이 실제로 시험을 치르거나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과거 훈련 경제에서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거대한 도서관, 즉 GPU가 필요했습니다.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었죠. 하지만 이제 추론 경제에서는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작고 효율적인 계산기, 바로 LPU 같은 칩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AI의 두뇌를 만드는 것에서 만든 두뇌를 잘 쓰는 것으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한 것이죠. 이런 기술의 변화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에 AI가 추가 기능으로 붙었다면 이제는 AI가 서비스의 심장이 되는 이른바 AI 네이티브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맞춤법 검사기가 있는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AI가 글을 함께 써주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AI가 도구가 아니라 서비스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맞춰온 조각들을 다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병원이라는 작은 조각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수익을 내는 산업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기술의 심장부까지. 이 조각들이 다 맞춰지자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하나의 거대한 혁명의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몇몇 기업이 만든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재설계 프로젝트입니다. AI가 병원에서 고속도로까지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아직 준비하지 못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